톤 겹치기 하실 때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톤 겹치기는 웬만해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톤 겹치기를 하시는 것보다 이 원고는 제 원고는 아니고요. 지인께서 조금 시연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원고를 이렇게 시연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조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색을 최대한 안 넣는 편이 조금 깔끔하고 예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가공을 해볼 건데 여기서 모노크롬, 표현색을 모노크롬으로 바꾸면요. 회색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 모노크롬 표현색에서요. 색 역치랑 알파 역치를 조금씩 만지면 이렇게 검은색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만져서 원하는 느낌으로 그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덧그려서 배경을 가공을 나머지를 해볼까 해요. 일단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이 주인공이 있는 이 트랙터를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선에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하얀색으로 살짝 날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쓰는 브러쉬는 카게야미 브러쉬라고 하는데 일단 컬튜 기본 소재도 구름거즈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게야미라고 일본어로 검색하시면은 컬튜 에스데도 소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날렸더니 여기가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도 옆에 이 부분들이 살짝 눈에 띄는 것 같아서 톤을 좀 사용해서 눌러볼까 합니다. 톤은 회색으로 그리신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효과에서 톤을 누르면 자동으로 톤으로 바뀌고요. 소재를 사용하시고 싶으면 소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대비를 줄이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눌러준 것으로 여기가 좀 더 잘 보이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시골의 어떤 논밭길 같은 거라서 조금 그런 흙바닥 묘사 같은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되게 얇은 선으로 묘사 같은 걸 해볼까 합니다. 얇은 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두꺼운 손으로 그리는 게 좋지만 이렇게 배경의 묘사 같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얇은 손으로 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묘사를 하실 때 조금 보여주시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좀 더 많이 해주시고 별로 안 보여도 괜찮은 가장자리 같은 부분은 살짝 묘사를 덜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보여주시고 싶은 부분 주위로 계속 묘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칭이 너무 많이 됐다 싶을 때는요. 색상을 투명으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지워내셔도 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멀어져서 뭔가 흐려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또 위쪽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쪽에는 묘사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그림자 부분은 살짝 이 바퀴 부분이랑 이 먹 부분이랑 조금 붙어서 트랙터의 형태를 조금 알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살짝 덜어내고 해칭으로 다시 조금만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명도가 비슷한 것끼리 붙으면 인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해선 명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를 회색이 아니라 해칭으로 조절을 하는 이유는 흑백만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만화가 청량하고 예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톤은 조금 보조적인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퀴가 좀 더 보여서 트랙터라는 걸 좀 더 알기 쉽게 됐죠? 그리고 인물의 그림자도 살짝 트랙터가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에 가까운 트랙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밝은 색에는 조금 이렇게 먹을 넣는 것보다 해칭을 넣는 게 좀 더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아서요. 이것도 조금 해칭으로 그리고 그림의 아랫부분에 살짝 검은색이 좀 더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도가 될 때가 많아서요. 배경의 아래쪽에 조금 더 해칭을 넣어주겠습니다. 만화를 작업하다 보면 어디까지 손봐야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만화의 완성도를 보는 기준을 기르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완성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평소에 뭔가 그림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뭔가 약간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요. 이게 100%라고 치면요.
조금 더 노력해서 한 10% 정도 더 하면 다음에는 이 정도가 100%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더 완성을 해보시고 뭔가 연습을 해보시면은 다음에 할 때는 그것에 조금 가까운 느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완성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를 조금 더 만져보시는 시간을 매번 가져보시면은 다음에는 또 그 완성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사실 제일 그림 그릴 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를 견뎌내는 시간이 사실 느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조금 견뎌내시는 힘이 있으시면은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 만화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뭔가 이런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관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밑부분에 해칭을 좀 넣어두겠습니다. 지금은 배경을 만들고 있어서 선을 좀 얇게 넣고 있는데 인물을 그릴 때는 조금 더 두껍게 선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을 조금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좀 해칭을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꽃잎이 날리는 효과 같은 걸 넣어주셨는데 살짝 눈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또 과감하게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꽃잎 회양을 늘려볼게요. 그리고 반짝이 효과도 좀 더 넣어볼게요.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들을 더 넣어봤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분위기에 부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봇대가 살짝 아직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살짝 눌러줄게요. 한 권이 보통 몇 페이지로 구성되고 초보자 기준으로 한 권을 완성하는 데 최소 얼마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얇으면 10페이지, 정말 얇으면 10페이지 아니면 30페이지 정도가 일단 처음 만드는 거에 제일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작 기간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여유가 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조금 더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순수하게 작업 시간만 생각했으면요. 한 페이지에 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가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만화 작업 시간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본인이 만족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캐릭터가 좀 더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두워서 살짝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만져볼까요? 조금만 더 밝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게아미 브러쉬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뭔가 해칭 브러쉬 같은 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명도가 너무 비슷해지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살짝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새로 해볼까 합니다.
만든 작품을 게시할 때 부끄러워서 게시를 포기하고 싶어질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 대부분은요, 그렇게 빡빡한 기준으로 뭔가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만화가 있으면 만화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보다는 만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런 거는 뭐랄까 다른 분들이 자신을 평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보통은 그냥 만화가 올려져 있으면 만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만화를 굉장히 부족한 실력으로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부족한 실력이었는데 그런데도 다들 정말 즐겁게 봐주셨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칭을 조금 얇은 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작화를 하신 작가님께서 그리신 원본이 조금 선이 얇기 때문에 얇은 선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실력에 관계없이요, 그 표현하고 싶은 바를 정말 솔직하게 표현해내면 대부분은 그 솔직함에 감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화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팔이 동작이도 잘 보이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치움을 써서 하얗게 둔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팔이랑 부딪히지 않게, 명도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이랑 하얀색이랑 대비가 많이 생겨서 조금 눈에 띌 수 있으니까 하얀색 부분을 톤으로 조금 눌러줘요. 그리고 머리카락 묘사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선호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실제로 원고에 따라서 제일 많이 스타일을 바꿔서 작업하는 게 머리카락 묘사인 것 같아요. 이만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묘사를 해야지 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체에 따라서 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묘사인데 콧대 옆에도 살짝 그림자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얼굴 이목구비를 묘사하실 때 눈을 가장 많이 묘사해야 되고 한 가지 뭔가 좀 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입 안은 많이 묘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에 가야 되는 시선이 입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넣으신 이 부분이 약간 이 입자가 살짝 커서 밖으로 시선이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살짝 넘겨볼게요. 조금 더 입자가 얇은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말풍선도 글자보다 여백이 좀 더 있는 게 좋아서, 그리고 말꼬리는 인물 입을 향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의 아래쪽이 무거우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도 살짝만 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컷은 살짝 역광 느낌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살짝 만져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짝 역광 느낌도 날 것 같아요. 효과 같은 거 넣으실 땐 조금 더 크게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짝 더 그림자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만져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원본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더 만지는 건데 조금 더 의도하신 방향이라던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은 살짝 더 만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같은 느낌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만진 부분들이 있어요.
톤 겹치기 하실 때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톤 겹치기는 웬만해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톤 겹치기를 하시는 것보다 톤 위에 해칭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여기에 플리스튜디오에 보면 톤 선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톤 선수를 같게 하시고 또 이 각도도 같게 하시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지만 톤 겹치기 자체는 사실 톤 사용에서 제일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톤이랑 해칭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해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해칭을 하실 때는요 일단은 규칙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길게 않는다.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그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간격으로 그린다. 세 번째는 같은 길이로 그린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90도로 겹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너무 길게 긋지 않는다는 해칭을 너무 이렇게 길다란 선으로 그으면요 일단 힘들기도 힘들고요. 일단 살짝 이렇게 짧게 긋고 이어서 그리는 편이 좀 더 해칭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그린다는 이렇게 그리다가 중간에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던가 하는 게 만약에 같은 영역에서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간격이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은 간격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같은 길이로 그린다는 것도 완벽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은 길이로 연속적인 그리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90도로 겹치지 않는다는요 해칭을 위해 덧댈 때요 이렇게 조금 비슷한 각도로 겹쳐야지 티가 많이 안 나고 만약에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겹치면요 이렇게 구멍들이 생겨서 살짝 눈에 많이 띄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해칭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칭은 조금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랑 정식 계약한 게 아닌 오픈 플랫폼 연재나 독립출판도 경력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책 자체가 경력이 된다기보다는요. 그 부스 참가하신 것 자체가 경력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유명한 북페어 같은 게 있잖아요. 언리미티드 페어라던가 뭔가 그런 페어에 부스로 참가하셨으면은 일단 부스 참가하는데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페어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경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따로 출판사 같은 걸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원하면 만화책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게 독립출판 만화랑 동인지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만화책만 판매하는 독립출판 만화책만 판매하는 행사도 꽤 많아요. 안타님께서 주최하시는 칸세라던가 그 사이드비에서 주최하는 하고 싶은 만화전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평소에 뭔가 다른 동인 행사, 뭐 디페스타 같은 데서 조금 만화책을 파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원한다면은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만든 만화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수업이 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